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며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잠을 푹 잘 수가 없고 다음 날까지 피곤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야간 다리 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이 증상. 사실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가까이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 중에도 이런 경험을 이야기한 분 계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며칠 전 진료실에서 만난 박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2세이신 이분은 동네에서 산을 잘 타기로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뒷산을 오르시던 건강한 어르신이었는데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여시고 들어오셨을 때는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처럼 지친 얼굴이셨습니다. 눈 밑은 파하고 발걸음은 무겁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는지 여쭤보자 한숨을 푹 내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알고 보니 지난 2달간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에 시달리셨던 겁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버텨오셨지만 그 고통은 생각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박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드셨는데도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하고 참고 계셨다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다리 쥐 현상을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한 가지 이유로 단정짓고 무작정 영양제만 드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박 어르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무려 3종류의 마그네슘을 매일 챙겨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검사 결과 박 어르신의 혈중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 범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위장장애까지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대체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해답은 바로 신경 센서의 오작동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엑셀 역할, 또 하나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2가지가 균형 있게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고 근육이 약해지면 이완을 담당하는 브레이크 센서가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는 동안에도 몸은 잘못된 신호를 받아 엑셀을 밟듯이 근육을 수축시키게 되고 갑작스럽게 근육이 뭉쳐 쥐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잠잘 때의 발 모양입니다. 무거운 이불에 눌려 발끝이 아래로 처지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신경 센서가 잘못 작동하면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그 결과가 바로 밤마다 반복되는 끔찍한 쥐입니다. 결국 마그네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 센서의 문제로 생기는 다리 쥐는 비교적 흔하고 올바른 방법을 알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야간 다리 쥐가 다 같은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어르신의 경우는 다행히도 신경 센서의 오작동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비슷한 증상 뒤에 훨씬 더 위험한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다리 쥐를 호소하시는 어르신을 만나면 항상 3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쉽게 말해 다리 속 혈관에 피가 굳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쥐와 아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양쪽 다리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한쪽 종아리만 유난히 굵고 단단해져 있거나 피부가 붉게 변하고 만졌을 때 열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심코 다리를 주무르거나 마사지하면 혈관 속 피떡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로 이동할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쥐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반대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다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는 문제입니다. 이때 다리는 붓기보다는 차갑고 창백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등 중앙을 손가락으로 눌러 맥박을 느껴보았을 때 거의 느껴지지 않거나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손상될 위험도 커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통증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에 가깝습니다. 다리 안에서 뭔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느낌,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나타나고 가만히 있으면 더 괴롭지만 다리를 움직이면 잠시 편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육 문제보다는 뇌신경 전달의 균형과 관련이 있어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차이를 아는 것이야말로 다리 쥐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근육 문제인지 아니면 혈관성 질환이나 신경 이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차이를 잘 모르고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자가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다리 쥐 증상이 잦아졌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다리의 모양과 온도입니다. 쥐가 난쪽 다리만 붓거나 유난히 뜨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일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주무르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며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경우는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발등 중앙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뛰는 맥이 또렷이 느껴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인지 여부도 자가 점검이 가능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간질간질한 느낌이나 전기 통하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올라오고 움직이면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하고 계신다면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쥐와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하므로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나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박어르신을 처음 진료실에서 배웠을 때도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분은 다리 붓기나 열감도 없었고 발등의 맥박도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점검을 마친 후에야 저는 비로소 안심하고 박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큰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그네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딱 3초만 실천해 보세요. 이처럼 정확한 구별과 판단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 대처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밤에 쥐가 났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밤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빠르게 멈출 수 있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께 직접 알려드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입니다. 특히 박 어르신도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밤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점은 쥐가 났을 때 무조건 다리를 주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아프니까 본능적으로 종아리를 손으로 세게 눌러서 푸시려고 하시는데 이미 단단히 뭉쳐있는 근육을 억지로 누르면 근육 섬유가 더 상하거나 통증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아니라
몸의 신경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호 억제법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앞쪽 정강이 근육과 뒤쪽 종아리 근육이 서로 반대작용을 합니다. 정강이 근육에 힘을 주면 종아리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가 나면 바로 앉아서 발가락을 몸 쪽, 즉 코 쪽으로 힘껏 당겨주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몸 쪽으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중자극법입니다. 너무 아파서 손으로 발을 당기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코와 입술 사이에 움푹 들어간 인중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강하게 꾹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우리 몸에서 신경이 매우 예민한 곳이라서 뇌가 강한 자극을 받으면 다른 통증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한의학에서도 응급처치로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박어르신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되나요?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날 밤 실제로 따라해 보시고는 다음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처럼 쥐가 풀렸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겐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쥐가 났을 때의 응급 대처법을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박어르신도 저를 만나기 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면서도 쥐에 시달리셨지만 생활 습관을 바꾼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이 실천하신 방법들은 특별하거나 비싼 것도 아니었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식습관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제일 먼저 마그네슘부터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보호해주는 비타민 B군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세포막을 감싸고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어르신께 마그네슘 대신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우린 섭취도 중요합니다. 타우린은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회복을 돕는 성분으로 원래 간에서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면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이 성분은 오징어나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어르신은 일주일에 2~3번은 꼭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끓여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타우린을 섭취하게 되셨습니다. 덕분에 근육 피로도 줄고 쥐가 나는 빈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식습관뿐 아니라 수면 환경도 바꾸셨습니다. 이전에는 겨울이라 무거운 소미불을 덮고 주무셨는데 이불의 무게 때문에 밤새 발끝이 아래로 꺾여 종아리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고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을 하나 받치고 주무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심장보다 약간 높아져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이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박어르신의 밤을 지켜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했습니다. 박어르신이 실천하신 변화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누구든지 일상에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어르신께 하루 루틴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지개를 켜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번 해주셨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다리 근육을 깨워주는 동작으로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열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때는 가능한 한 오징어나 조개가 들어간 반찬을 챙겨 드시고 식사 후에는 햇볕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서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과 뼈 건강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조격을 하셨습니다.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조격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 전체를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고 발목 아래에 쿠션을 받쳐 발이 심장보다 살짝 높게 위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단순한 자세의 변화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을 풀고 밤중에 쥐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루틴을 2주만 실천해 보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질문도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이 약 때문에 쥐가 날 수 있나요? 입니다. 정답은 그렇습니다. 고지혈증 약 중 일부, 특히 스타틴 계열은 근육세포막에 영향을 주어 근육이 약해질 수 있고, 이뇨제를 포함한 혈압약은 체내 전해질을 빠르게 배출시켜 쥐가 더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꼭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마그네슘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니라 신경의 민감도에 있다면 마그네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비타민 B군을 함께 챙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이것이 단순한 근육경련인지 아니면 위험한 혈관 질환의 신호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붓거나 뜨겁고 반대로 너무 차갑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 본능적으로 다리를 세게 주무르는 행동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 정강이 근육에 힘을 주는 상호 억제법, 그리고 인중을 강하게 눌러 뇌의 통증 회로를 잠시 차단하는 인중 자극법, 이 2가지 방법만 기억하셔도 그 고통에서 훨씬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식탁 위에 비타민 B와 타우린, 가벼운 이불과 발목 받침, 그리고 하루 10분 스트레칭과 족욕 같은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밤이 두렵지 않은 삶을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박어르신을 다시 뵈었습니다. 첫 만남 때와는 달리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셨고 스마트폰을 꺼내시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네 뒷산 정상에서 활짝 웃고 계신 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밤에 다리 뻗고 잘 잡니다. 우리 집사람도 편히 자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밤새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일지 모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오징어국 한 그릇 챙겨 드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다리 통증 때문에 밤마다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박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